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센터장이고요. 은평구에 있는 서울재활병원 부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이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 나눌 것은 장애인 건강권법과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입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생기면서 우리 은평구에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건강과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안내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뵙고 얘기 나누면 더 생생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지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WHO에서는 보건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재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권고가 있는데 다음에 세 가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다학제적 재활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재활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 여러 재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문 재활 병동이 있어서 필요시에 이제 입원을 통해서 집중 재활할 수 있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재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1번, 2번은 병원이라는 환경을 찾아가게 되면 만날 수 환경이지만 세 번째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 서비스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조금 부족하기도 해서 꾸준히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재활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과 같이 전문성과 공공성이 함께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공공성 쪽에 조금 초점 맞춰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건강관리 현황을 보시면 건강검진 수검률도 좀 낮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좀 높은 편이며 1인당 연간 진료비도 좀 많은 편입니다. 이제 이런 기초적인 배경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건강법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대략적으로 이 장애인 건강권법은 공식 명칭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공식 명칭인데 줄여서 장애인 건강권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애인 건강권이라는 용어 자체는 아주 예전부터 좀 추상적인 권리로서 건강권 얘기가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생기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의 건강권이 이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이 장애인 건강권법에 크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이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기반 구축, 전달 체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 보시면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를 도입해서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현재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도입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작은 되고 있지 못하지만 이와 관련한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장애인 재활 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관해서는 의료기관으로 이동이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것,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하고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보건의료 종사자나 복지기관의 장애 관련된 종사자분들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기반 구축인데 이것은 이제 중앙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는 것이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저도 서울 북부 지역에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지정받고 저희 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회복기 병원입니다. 과거에 특히 뇌졸중들이 발생하게 되면 재활할 때 3개월이 지나면 퇴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으로 가시면 6개월 정도의 조금 더 과거보다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지역사회로 연계해서 퇴원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건강보건, 통계 등을 체계화하는 이런 내용을 골간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7년 12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 건강권법을 추진하는 체계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중앙 차원에서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는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이 건강권법을 추진하게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옆에 보시면 뭐 권역재활병원이라든지 재활의료기관이라든지 장애인 주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등과 지역센터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 이렇게 좀 기관에 대한 현황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입니다. 아래쪽 파란 칸 보시면 현재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에서 담당하고 있고,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19개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2개씩인 거죠. 현재 2021년 기준으로 14개소가 오픈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경우는 서울 북부와 남부인데, 현재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재활병원이 서울 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 계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는 은평구 보건소 중에 구산보건지소에서 주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 사업인데 현재 16개소가 전국 단위에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100개소가 지정 예정인데, 좀 아쉽게도 서울에는 현재 서울의료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평구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굉장히 좀 먼 곳이긴 하죠. 하지만 일단 서울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쪽 이용할 때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료원만큼 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종로구 쪽에 있지만 은평구에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 기준으로 건강 주치의가 한 470여 명 정도로 등록이 되어서 아직도 좀 부족하고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긴 합니다. 다행히 은평구에서는 현재 산림의원과 서울재활병원, 우리가정의학과 의원이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 재활의료기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복기 병원인데요. 전국에 26개소, 서울에 5개소가 있는데, 다행히 은평구의 서울재활병원 저희 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권역재활병원이 있는데, 이 권역재활병원은 현재 서울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기관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두고 있는 병원들입니다. 현재 13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서울재활병원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들이 만들어지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건립을 하기보다는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두 곳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9월 달부터 사업이 시작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일산공단병원, 그리고 서울에서는 저희 병원인 서울재활병원이 수도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희 병원이 여러 가지 지정을 받으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이 중에서 이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은평구의 재활협의체입니다. 구산보건지소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고, 이 협의체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재활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CBR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이 사업이 장애인분이나 어르신분들 오시면 주로 이렇게 전기 치료를 하거나 통증 치료를 해드리는 이런 것이 좀 머물러 있었다면, 2019년부터는 국가 지침에 의해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할 때 재활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재활협의체는 지역 내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그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분들의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원래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 이런 재활 협의체를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먼저 이 은평구가 저희가 2015년 6월에 은평구 보건소와 지금 저희 병원과 서북병원 그리고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그리고 시립평화로운 집 이렇게 6개 기관이 먼저 모여서 이 은평구 재활협의체를 만들면서 나름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 진행된 내용이 조금 모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복지부에서 이런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재활협의체 중심의 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2019년부터 지침에 들어가게 된 거죠. 현재 은평구 재활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민간 기관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초기에 6개 기관으로 시작했지만 조금 이제 확대가 되어져서 은평구 보건소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북병원, 평화로운 집,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 그리고 민쪽에서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재활병원,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림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서울시 교통장애연합회 그리고 은평구 장애인 부모의 당사자 모임입니다. 자조 모임도 중간에 거북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당사자도 포함해서 민가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직도를 좀 보시면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고 그 아래 지역센터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은평구 재활협의체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건강권법에 따른 체계가 우선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지역 의료 서비스로 서울병원과 서울재활병원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보라색으로 해놓은 것은 아직 이 재활협의체 구성 기관은 아니지만 협력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장애인 검진기관과 인정병원, 은평성모병원 등이 협력할 수 있겠고 은평구 재활협의체 내로 보건소에는 은평구 보건소, 구산과 응암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주치는 역시 산림원과 서울재활병원이 되겠고 그 외에 지역 장애인 지원 인프라로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은평구 장애인 부모회,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 그리고 공단, 평화로운 집,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나 은평구 현재 지역보장협의체 장애분과 그리고 은평구 장애인복지정책과 그리고 서울시 물리치료사협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체육시설로 서부장애인 체육관 그리고 우리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이 같이 협력해서 이 은평구 내에 장애인 보건의료 복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든 사례입니다. 2004년에 뇌졸중을 앓았던 당시 2년 전 사례인데요. 당시 74세 여성분이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입원 후에 요양병원에 여러 차례 이제 입원했던 사례입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은평구 재활협의체로 의뢰가 되었고 은평구 보건소 작업치료사가 초기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저희 병원에 제가 재활 전문의로 방문 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은 호흡기를 갖고 계신데 4층에 주거하고 계시고 이 호흡기를 나라 지원을 통해서 받으시려면 보장후 처방전이 필요하고 몇 년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갱신을 하기 위해서 명지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4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이기 때문에 사설 119를 통해서 이송 도움을 받고 차량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이송과 차량 비용이 당시 한 40여만 원 정도의 좀 고비용이 드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호흡기 처방전을 제가 직접 보고 확인한 뒤에 이 처방전을 발급해드림으로 해서 그런 경제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좀 절감시키면서 동시에 이 호흡기를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산림 의원의 건강주치 장애인 건강주치를 연계해서 이 산림에서 직접 가정 방문 통해서 혈액 채취 등 건강 관리를 직접 나와서 하면서 호흡기 관리와 함께 건강 관리를 현재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북병원에 물리치료사가 나와서 호흡 교육을 진행하였고 대한작업치료사협회를 통해서 삼킴 장애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이 사례 관리를 서울시 건강돌봄 사업하고 연계를 진행하면서 은평구 보건소와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된 사례 관리자로서 현재까지도 이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이 많은 기관들이 이렇게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 많은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같이 얘기 나누어 가는 과정이 바로 재활협의체고, 은평구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되면서 사실은 이런 포괄적 사례 관리가 조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보건소의 모든 역량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 접종으로 투여되면서 현재까지도 이런 포괄적 사례 관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2021년 지나면서 아마 2022년도부터 다시 은평구 재활협의체 사례 관리가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입니다. 이 건강 주치의 사업은 장애인분들에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건강 관리가 있고, 주장애 관리가 있고, 통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건강 관리는 1차 의원들에서 진행을 하고 다양한 과가 맡을 수가 있습니다. 주장애 관리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지체, 뇌병변,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에서 맡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장애 관리를 할 수 있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에서 일반 건강관리를 함께 할 때 통합관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에 보시면 일반 건강관리는 장애 유형에 제한 없는 과거 표현으로 이제 중증장애인이 있죠. 주장애 관리와 통합 관리에 있어서는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할 등은 교육이라든지 진료, 그리고 가정 방문까지 이루어져 있고, 방문 간호사가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다행히 은평구는 그래도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 2021년 9월부터는 3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되면서 서비스 주장애 관리 서비스가 현재 지체, 뇌병변, 시각에 머물러 있는데, 이 장애 유형이 지적, 그리고 정신, 그리고 발달 장애까지 조금 좀 넓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예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대상 장애인이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평구의 장애인 건강 주치 기관을 이렇게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의료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일단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의원이고, 그리고 연세가정의원, 서울재활병원입니다. 위에 두 곳 산림의원과 연세가정의원은 일반 건강관리 주치의를 담당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서울재활병원은 주장애 건강관리 주치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지체 장애를 담당하는 거죠. 재활의학이기 때문에. 다행히 전국적인 분포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세 군데 있고, 건강주치의 숫자도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은평구가. 세 번째는 이제 서울 북부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었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한강을 중심으로 남쪽인 남부센터가 보람의 병원이 맡게 되었고, 그 1년 뒤인 2019년 7월부터 서울 북쪽에는 북부센터를 서울재활병원이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센터의 경우는 서울 한강 북쪽 14개구를 담당하는데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가 좀 더 긴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지역센터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사업과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교육 사업,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를 보시면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재활의료기관이 회복기 병원이죠. 거기서 퇴원하시는 분들이 지역센터로 연계가 되어지면 지역센터에서 보건소나 다양한 의료기관, 복지기관에 연계해드리는 그런 게 가능하고, 또 지역사회에 계신 그러니까 퇴원하시는 장애인이 아니라 재가장애인 분들이 지역센터로 의뢰되게 되어지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지역센터가 다양한 민과 관의 협력기관들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2019년부터 이제 2년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MOU를 맺거나 또는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많은 기관들이 있어야 이제 의뢰가 되어 왔을 때 서로 연계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은평구의 민간 협력기관입니다. 이제 공공의료로는 서북병원, 그리고 보건소 CBR 사업, 그리고 보건소 내에 다양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이 아니어도 건강돌봄이나 모자보건 사업, 건강관리센터, 방문건강관리 등과 연계를 하고 은평구는 아니지만 마포구에 있는 서북 보조기기센터와 연계하고 있고 은평병원과도 연계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로서는 저희 서울재활병원과 그리고 산림의원 그리고 인정병원 그리고 스마일 치과죠. 그리고 은평성모병원의 다양한 과와 민간 의료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공공복지로는 은평구청의 돌봄 SOS 센터와 희망복지 지원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민간복지로는 서부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은평구립 우리장애인복지관 서부재활체육센터 서울시 교통장애인협회 그리고 산림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케어 B&B입니다. 이 중간홈입니다. 일시적으로 거주가 좀 환경이 좀 어려울 때 이 B&B라고 하는 중간 홈에서 머물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평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그리고 은평구 통역센터와 함께 구호 통역센터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하고 이제 서울 북부센터가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의뢰되어지면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료기관이 있으면 북부센터를 거쳐서 보건소 내지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 당사자나 보건의료복지기관에서 의뢰가 되어지면 지역센터에서는 예시를 든 건데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인정병원, 검진 같은 경우는 서울건강관리협회나 서울의료원, 구강 관련된 경우에는 경희대 치과병원, 푸르메 어린이재활병원,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그리고 여기 빠져있지만 스마일 치과, 얼마 전에 이제 은평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스마일 치과가 가능하고 재활의료기관 서울에 있는 5개 기관 그리고 장애인 건강 주치 그리고 기타 의료기관과 연계를 맺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시에 이동 지원이나 수어 통역 또는 의료비 연계를 위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기관들을 찾는 활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구강보건 사업의 예시입니다. 센터에 사례가 들어오게 되면은 경증 장애인은 산림의원에 있는 산림치과 그리고 스마일 치과의원 그리고 마포구이긴 하지만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그리고 종로에 있는 푸르메 치과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높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대학병원인 경희대 치과병원 그리고 서울시 장애인 치과병원 그리고 서울대에 있는 중앙구강센터 등과 연계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하다 보면 서비스 연계 체계는 잘 만들어지는데 이 구강과 관련해서는 비급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것이 다 확보하지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신 여성 장애인의 예시입니다. 다양한 산부인과나 보건소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여성 장애인 단체에서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정병원에서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서비스, 서울재활병원에서 통증 등 또는 심리 지원, 가족 지원 등의 서비스, 그리고 보건소의 또 다양한 서비스와 또 장애인 복지관의 활동 지원이나 홈헬퍼 이런 서비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 사업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들이 일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사업도 2020년 10월부터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2020년에 진행했던 7분에 대해서인데 2021년에 더 많은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관 중심으로 대상자가 의뢰가 되어지면 임상심리사가 3회에서 8회 정도 가정으로 방문해서 평가와 치료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심리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나 전반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치료사
또는 재활학과 전문의가 가정 방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종결하면서 지역 내에 복지관 내지는 심리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여성 장애인분들의 심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만나보면 좀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자녀 양육이나 배우자 문제, 코로나가 오래 진행되면서 코로나 블루, 중도장애의 경우는 좀 우울한 감들, 그리고 대인관계의 어려움, 취업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교육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현재 진행했던 것은 왼쪽은 했던 내용들, 오른쪽은 진행을 받았던 기관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은 많이 진행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5월달 기준으로 14회 정도 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역센터로 의뢰를 해주시면 함께 논의 후에 교육 사업도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중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 기준으로 이런 영상들을 이렇게 조회수를 이렇게 정리해 둔 것인데요. 주로 이 6개 중에서 5분은 장애 당사자 내지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장애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전문가들의 얘기도 들으실 수도 있고 이건 유튜브에서 지금 또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 탈시설하는 장애인들 건강 지원을 위해서 자립주택이라든지 지원주택과 연결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연계하거나 주치의를 연계하거나 종사자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홈페이지라든지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 연락처를 통해서 물론 그냥 북부지역 장애인 보호의료센터 검색하면 뜹니다. 그래서 이런 연락이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이라는 곳이 있고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인데 온라인 상담을 해서 홈페이지에 남기시면 연락을 드리면서 상담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실시간 상담 신청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실시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센터가 24시간 열려 있는 건 아니어서 근무 시간 중에 상담이 가능하고 혹시 이제 근무 시간 외에 올리시면 그 다음 날 확인 후에 상담에 응하게 됩니다. 전화 상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평구 장애인이 건강과 관련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곳에 연락해서 모든 건강 서비스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또 함께 적절한 기관을 조언하고 찾는 것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평구 보건소, 구산보건지소와 은평구 재활협의체입니다. 전화번호 351-8721에서 23까지 연락 가능한데 다만 현재 9월까지 공식적으로는 금년 9월까지는 이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백신 사업 때문이죠. 그 이후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는 산림의원과 서울재활병원이 적극적으로 건강주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주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이곳에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 서울재활병원의 경우는 내변병과 지체장애인에 한해서 주 건강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산림의원은 그런 장애 유형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 북부 지역 장애인 보호의료센터를 통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상담, 카카오톡 상담 그리고 이렇게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셔서 은평구에 지내는 장애인분들이 건강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건강권이라는 용어도 사용을 했죠. 근데 이런 권리를 많이 직접 참여하셔서 활용하지 않으시면 점점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기관들도 열심히 홍보도 하고 또 장애인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이고 좀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남아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시고 또 기관들도 많이 참여해서 이 장애인 건강권법이 잘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